자, 대리 이하, 그러니까 사원 대리 이 정도이겠죠. IR 경력으로 따지면 2년, 3년 내외, 1년 이상. 일반적으로 대리 이하 사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실무적인 일들이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PT 부분을 잘 만들고 취합 자료에 실수나 보완점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Q&A 잘 준비하는데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인가를 잘 캐치해서 리스팅을 뽑아주는 거. 그 중에는 답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략적 결정, 자회잡 할 거냐 말 거냐, 배당 할 거냐 말 거냐, 얼마 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앤서를 줄 수가 없죠. 근데 저번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 바카스가 몇 병이 더 팔렸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또 갑자기 이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튀거나 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친한 애널, 그동안 좀 관계를 닦아놨던 애널들하고 바로 카톡이나 문자나 있죠. 그런 걸로 딱 답을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해주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잘한 일들, 미팅 관리, 미팅 요청하는 거 시간 배분 좀 잘하고, 엔디아 나갈 때 또 잘 배분해서 동선이 좀 이렇게 좋게, 물론 이제 그건 증권사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긴 하지만 이제 미팅 수도 잘 관리하고 하루에 4개, 5개 정도 좋은 기관 투자가들로 채워놓을 수 있도록, 너무 규모가 작거나 약간 그 자문사 비슷한 느낌의 너무 자잘한 데는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 미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일이나 한두 명 좀 굵직굵직한 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이제 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리이하 분들이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임원 동행할 때 미팅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갑자기 여행사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 백데이터 자잘한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PT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PT에 이게 만들어서 가면 이게 만족을 안 해. 네가 만들든지, 약간 아니면은 항상 피드백이 뭐냐, 요거만 조금만 더, 근데 조금이 솔직히 아직 그 조금이란 게 어떤 게 조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진 않는 환장할 시기죠. 지시가 언제나 뭐 하고 뭘 더 해야 될지 암담하고, 특히 사수가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이런 거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회사 생활 내가 더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시기가 딱 오면 그때 이제 딱 과장이 됩니다. 과장쯤 되면 이제 준 관리자 역할을 해야죠. 같이 하는 나름 대안도 제시하고, 어떤 부분이 회사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지 등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걸 풀어갈지 솔루션을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협조를 받아서 문제들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 진짜 잘해주면 팀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데, 회사의 보물 같은 존재인 것 같고요. 그때가 이제 가장 이직하기도 쉽죠. 이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하여튼 회사 입장에서 일 잘하고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싸죠. 일단 가장 쌀 때죠. 또 이제 부장 넘어가고 이제 그 임원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에셋이 아니라 라이빌리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제 재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하신 겁니다. 내가 에셋이냐, 라이빌리티냐, 내가 돈을 벌어주는 거냐, 아니면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느냐인데, 과장 때, 차장 때가 그 에셋일 때죠. 이때 이제 이직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말이나 과장 초봉 때가 가장 이제 스카우트하기가 좋죠. 가장 생산성도 높고 이제 약간 가격도 좀 싼 그때이기 때문에. 근데 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실무자로서 이제 능력도 있고 한데 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때 이제 정말 이직의 유혹이 많이 느껴지고,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인사이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IR 스페셜리스트 갈 거냐. 여기서 이직을 하시면 이제 IR 스페셜리스트 가는 건데, 좀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IR 스페셜리스트 가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링크를 하나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이때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코디네이션, 아랫사람과 임원 간의 코디네이션, 또 부서별. 이제 나름 그 회사에서 이제 부서에 어떤 놈들이 핵심인지 알잖아요. 가서 자료도 탁탁탁 받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하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애널들이나 투자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슈가 좀 터지거나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럴 때 이제 그런 걸 탁탁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회사에서는 기대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팀장, 관리자의 경우는 팀장이나 또 관리자가 되시면 전략을 짜라 또는 뭐 다른 회사에 벤치마크를 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더 그 부서가 좀 이렇게 레벨업 될 수 있는지 고민해라. 뭐 이런 거 이제 요구할 때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지면 이제 정말 이제 내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주가는 이제 나의 목숨과 같은 이제 팀장 또는 관리자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의결권 받아내는 거입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실적 설명 잘하고 로드쇼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결국은 의결권 잘 받아내는 걸로 귀결이 되는. 만약에 의결권을 받아내 실패했다. 그러면 앞에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과.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경험상으로 볼 때 이제 관리자가 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장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건데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팀원들의 협조를 잘 끌어내야겠죠. 누구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를 잘 지시를 해서 이 모니터링이 팀 내에서 유기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큰 기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이제 팔기 시작했을 때 전화도 한번 해서 왜 파셨느냐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기관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이제 아랫 사람들이 다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나의 어떤 무게를 좀 덜어갈 수 있도록 실력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또 팀원들의 능력을 이제 배양시키는,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고 기관들이 자꾸 팔고 나갈 때 이제 그럴 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 회사의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잘 발굴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 팀원들이 IR 하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일원화시켜서 딱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저는 IR 관리자의 역할이 아닐까. PT에 뭐 문구 하나하나 뭐 이런 거 너무 이제 자료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필요한 Q&A도 다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잘 맞춰서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너무 막 디테일한데 뭐 숫자에 의냐 느냐 이런 거에 막 거기에 막 매몰돼 갖고 그런 건 이제 좀 과장님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